여러분, 진짜 말 그대로 판이 뒤집혔습니다. 2026년 4월 28일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강타한 속보 다들 보셨죠? 아랍에미리트, 그러니까 UAE가 지난 60년 동안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왔던 석유 카르텔 오펙을 전격 탈퇴했습니다. 와, 이건 뭐 당장 내일 주유소 기름값이 얼마 오르냐 마냐 이런 단순한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지도가 통째로 뜯어 고쳐지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이거든요. 오늘 이 엄청난 사태의 이면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해설의 로드맵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카르텔이 어떻게 시장을 쥐락펴락했는지, 사우디와 UAE는 왜 엇갈렸는지, 그리고 이번 탈퇴를 촉발한 세 가지 기폭제를 살펴볼 겁니다. 이어서 글로벌 유가 쇼크와 우리 한국 경제에 떨어질 발등의 불까지 쫙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1부, 카르텔의 장악력입니다. 1960년 설립된 이후로 오펙이 해온 역할, 사실 아주 심플하죠.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을 꽉 쥐고 흔드는 겁니다. 러시아 같은 비회원국까지 합친 오펙 플러스가 전 세계 원유 공급의 무려 40%를 통제했습니다. 40%요? 상상이 가시나요? 이들이 그냥 회의실에 모여서 내일부터 100만 배럴 덜 봅시다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 전 세계가 펌프 앞에서 기름값을 더 내야 하는 구조였던 거죠. 이 막대한 지분이 바로 그들을 시장의 절대 권력자로 만든 무기였습니다. 2부, 엇갈린 행보. 그런데 말이죠. 겉보기엔 철옹성 같던 이 카르텔 내부에서 사실 아주 신박한 균열이 쩍쩍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카르텔의 1, 2인자인 사우디아라비아와 핵심 멤버 UAE 사이에서 말이죠. 이 두 나라 진짜 겉만 우방이지 속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사우디는 여전히 국가 살림의 절대 다수를 석유에 기대고 있어요. 유가가 배럴당 $80 밑으로 떨어지면 국가 재정이 휘청거립니다. 그래서 외교도 줄타기를 하죠. 반면에 UAE는 어떨까요? 이들은 이미 금융, 관광, AI 쪽으로 살 길을 다방면으로 뚫어놨습니다. 유가가 좀 낮아져? 괜찮아. 대신 많이 팔면 되지. 마인드인 거죠. 게다가 아브라함 협정을 맺으면서 친미, 친이스라엘 노선을 아주 확실하게 탔잖아요. 근본적인 생존 전략 자체가 아예 달랐던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만이 터질 수밖에요. UAE가 그동안 수조 원을 쏟아부어서 하루 500만 배럴을 뽑아낼 수 있는 최신식 설비를 다 지어놨거든요. 근데 정작 오펙이 강제로 묶어둔 쿼터는 고작 300만 배럴입니다. 매일 200만 배럴. 그 엄청난 돈이 그냥 모래밭에 묻힌 채 썩고 있는 거예요. 이 기회비용 앞에서 UAE의 속이 얼마나 끓었겠어요. 3부입니다. 세 가지 기폭제. 불만이 좀 있다고 하루아침에 60년 된 모임을 박차고 나가진 않겠죠. 그렇다면 왜 하필 2026년 4월, 바로 지금이었을까요? UAE가 카르텔의 문을 뻥 차고 나올 수 있었던 완벽한 세 가지 타이밍이 마침내 겹쳤습니다. 첫째는 호르무즈 해협 사태, 둘째는 미국과의 딜, 그리고 셋째는 피할 수 없는 에너지 전환의 물결입니다. 하나씩 뜯어볼까요? 지금 미국과 이란 충돌 때문에 원유 수송의 목줄인 호르무즈 해협이 꽉 막혔잖아요. 다른 산유국들은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UAE는 속으로 웃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푸자이라 항구로 이어지는 거대한 독자적 송유관이 있거든요. 남들 다 막혀서 쩔쩔맬 때 우린 인도양으로 바로 쏠 수 있는데 하면서 엄청난 지정학적 레버리지를 쥐게 된 겁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미국의 움직임입니다. 유가를 어떻게든 낮추고 싶어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UAE의 이해관계가 톱니바퀴처럼 딱 맞아떨어졌거든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화 스워프를 포함한 강력한 재정 지원까지 검토 중이라고 하죠. 여기서 누가 옳다 그르다를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만 팩트는 명확합니다. UAE가 카르텔을 벌이는 대신 미국의 든든한 안보 우산과 막대한 경제적 보상을 챙기는 전략적 막교환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가장 뼈 때리는 통찰은 이겁니다. 석유가 영원할 것이란 가정은 희망사항일 뿐이다. 아니 무려 2022년에 UAE 에너지부 장관이 직접 한 말이에요. 세상이 다 전기차로 넘어가고 친환경 외치는데 수요가 꺾이기 전에 지하에 묻힌 석유를 한 방울이라도 더 빨리, 더 많이 팔아치워야 한다는 UAE의 절박하고 냉철한 현실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4부, 재편되는 중동과
글로벌 유가의 향방입니다. UAE가 쏘아올린 이 역대급 공이 이제 세계 시장에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지 살펴봐야겠죠. 단기적으로는 소식이 터지자마자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까지 확 뛰었습니다. 해협 봉쇄라는 병목 현상 때문인데요. 아니 잠깐만요.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장기적인 하락장입니다. 푸자이라 항구가 정상 가동되고 UAE가 그동안 억눌렸던 막대한 물량을 시장에 미친 듯이 쏟아내기 시작하면 유가는 강한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유가를 방어하던 카르텔의 통제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거니까요. 카르텔에서 UA의 지분이 12%였습니다. 에이, 12% 빠진 거 가지고 뭘 그래? 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시장에 위기가 왔을 때 즉각 밸브를 열어서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여유 생산 능력, 그 핵심 축이 통째로 날아간 겁니다. 사우디 혼자서는 이제 급한 불을 끌 여력이 없어요. 조직 자체가 구조적인 마비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경제적 타격이 가져올 지정학적 도미노입니다. 사우디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단일 순위파 에너지 블록 시대가 사실상 끝났습니다. 다들 각자 도생하는 다극화 시대로 접어든 거죠. 당장 이라크나 쿠웨이트 같은 나라들이 야, UAE가 저렇게 나가서 돈을 쓸어 담는데 우리는 바보같이 왜 이러고 있어? 하면서 연쇄 이탈할 가능성. 지금 이 공포가 중동 카르텔을 뒤덮고 있습니다. 자, 대망의 오브입니다. 시선을 휙 돌려서 이 거대한 파도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엔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에너지를 수입해 쓰는 우리한테 이건 절대 남의 집 불구경이 아니거든요. 당장 시장 출렁거리는 건 솔직히 좀 리스크죠. 하지만 길게 보면 유가 하락은 우리 같은 제조업 중심 국가한테는 에너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그야말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타이밍 기가 막힌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에 가서 무려 2억 7,300만 배럴 규모의 원유 확보 딜을 따냈잖아요. 물량을 대규모로 어떻게든 많이 팔아야 하는 UAE 입장에서는 한국처럼 안정적이고 거대한 소비국이 그 어느 때보다 매력적인 장기 파트너로 훅 격상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60년 동안 늘 기름 파는 사람들이 갑이었잖아요. 그 징글징글한 판매자 중심의 견고한 카르텔이 드디어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급이 넘쳐나고 자기들끼리 가격 경쟁을 벌이는 이 구조적 변화는 세계 5위의 원유 수입국인 우리에게 단순한 유가 안정을 넘어서 글로벌 제조 경쟁력을 퀀텀 점프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의 창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았던 60년짜리 철옹성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각국의 치열한 셈법과 이합집산이 난무하는 이 엄청난 지각 변동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이 새로운 다극화 시대, 에너지 패권의 운전대는 누가 쥐게 될까요? 이 거대한 흐름이 우리의 삶과 투자 시장에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올지 계속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